안녕하십니까, 이의용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이제 오늘부터는 사람과 사람 간의 개인적인 그 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대화를 막는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잘 알아서 할 일을 내가 간섭하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해결책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어떤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에는 더 이 문제가 심각하겠죠. 또 요즘은 이제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결책을 일방적으로 제시한다든지 교수님이 그렇게 한다든지 했을 때 자기가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어떤 자율성이 제한된다고 보는 거죠. 좋은 그 화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설득을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도덕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당신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하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제한시켜 주는 거죠. 통제하는 것이죠. "당신 시간 좀 지켜." 이런 말도 제3자들이 있는 데서 이런 말을 인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어른하고 약속하는데 늦으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마치 훈계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대화를 막아 버리는 겁니다. 또 충고나 제안하는 것도 그렇죠. 잘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고 해." 이건 뭐 자기는 다 알아요. 또 "사람들 앞에서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 뭐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다음 할 말을 잊게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말 안 하게 만드는 입을 막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죠. 자, 명령이나 지시 요구는 이건 뭐 누구나 다 그렇죠. 상사도 아니고 또 직장의 상사도 아니고 군대의 자기 상사도 아닌데 명령이나 지시나 요구를 하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특히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가 서로 명령과 지시와 요구를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일방적으로 했을 때 굉장히 그 기분 나쁘죠. "양말 좀 제자리에 벗어놔."라든가 이런 얘기는 글쎄요. 양말을 제자리에 벗어 놓지 않는 사람이 잘못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표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음에 얼마간은 침묵을 하고 말하고 싶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밥 차려 놓으면 빨리 좀 와서 먹어." 저도 인제 자주 듣는 말인데 이런 말도 다른 말로 인제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입을 딱 막아 버리고 더 이상 말 못하게 하는 것을 대화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경고나 위협하는 거 "당신 입 닥치지 못해?" 이게 대화인가요? 자, 이런 것은 대화를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고도 한다고 그러는데 당신 입 닥치지 못해? 너무 그 강한 얘기죠. 어떤 사람은 남편한테 이 말 듣고서 30년 동안 말을 안 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더군요. "당신 내 말 안 들어주면 이혼해 버릴 거야." 쉽게 이런 굉장히 그 심각한 얘기를 해서 상대방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경고를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다음에 더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길거리에 표지판들을 보면 "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이런 위협, 협박과 관련된 그런 게시판들 또 공공 어떤 그 표식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이 상대방한테 화를 나게 만드는 겁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설득이나 설교, 도덕적인 행동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충고나 제안하지 말라는 거고 또 경고, 위협하지 말고 명령, 지시 요구하지 말아라. 이것은 인제 어쩌면 좀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것을 막는 그 장벽들이 되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이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좌절감을 갖게 해 주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더 말하고 싶지 않게 의욕을 떨어뜨리죠. 당신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걸 청소라고 해 놓은 거야? 당신 하는 일이 뭐 늘 그렇지. 넌 맨날 이 모양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평가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놀리는 거죠. 우롱하는 이런 대화법은 상대방을 굉장히 불쾌하게 하고 기분이 상하게 해서 그 사람을 마주 보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게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습관이 돼 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않죠. 또 탐색이나 질문 마치 무슨 그 경찰관 수사관이
수사를 하듯이, 범인을 놓고 수사를 하듯이 뭐 탐색을 한다든지 한번 이렇게 찔러 본다든지 뭐 이 심리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거죠. "당신 날 우습게 여기는 거지?" 하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이미 단정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 내 말이 말 같지 않아서 그렇게 말대꾸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혼자 판단을 하는 겁니다. 뭐 상대방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판단을 해 버리니까 뭐라 그럴까요? 어이가 없다 할까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말죠. 이제 둘러대는 겁니다. 뭔가 이제 말문이 막히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 상대방을 이렇게 말을 하고 싶게 만들어 놓고 뭔가 할 말이 있게끔 만들어 놓고서는 말하려고 하니까 "그만두자. 내가 너하고 얘기를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더 화가 나게 만드는 대화법, 이런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대화법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건 이건 정말 대화법에서 좋지 않은 것이죠. "당신이 철수 아버지만큼만 해 봐." 라든가. 그 아이들도 부모님한테 뭐 우리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든가 이런 말 하면은 상당히 불쾌하죠. 또 "영희네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간다." 또는 "남의 집이 좋은 차를 샀다."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하고 남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면 상대방은 더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특히 사람을 비교할 때는 뭐 굉장한 모멸감을 주죠. "야 네 친구 누구는 요번에 90 점 맞았다는데 너는 70점 맞았냐?" 이렇게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자기의 열등 의식을 갖게 됩니다. 피하는 게 좋죠, 이런 말들은. 그래서 인제 오늘 우리가 이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어떤 평가나 비판, 우롱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탐색, 질문, 심리 분석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러대기, 비교하기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것을 우리들의 말문을 막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들의 말문을 막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